지금 주목해볼 만한 초우량주 중에서도 배당을 주는 배당 성장주 탑5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12개의 종목이 보일 텐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5개를 더 추려서 골라보겠습니다. 네, 이 주식들을 제가 고르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당연히 안정적인 초우량주를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무엇보다 망하기 어려워야 된다. 진짜 망하기 어려워야 된다. 두 번째 독과점이면서 1, 2, 3등 업계 선두인가, 거기에 꾸준히 배당을 증가시켜 왔는가, 배당을 잘 지급해 줬는가,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주요한 조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오늘은 더 추려서 이 세 가지를 통과하면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보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이왕이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배당률이 매력적인가, 이왕이면 혹시 모를 조정이나 하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게 배당도 잘 주면 좋겠죠. 평소보다 배당을 잘 주는가, 배당률이 괜찮은가. 세 번째로, 싸고 좋은 주식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가, 요인들이 있는가, 호재가 있는가, 이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 12개 골라왔는데 지금 이 표는 배당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어차피 여기서 더 추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맨 밑에 있는 비자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고른 후보 1번, 지금 주목해볼 만한 우량주 1등은 비자인데요. 아마 비자는 거의 설명이 필요 없는 주식일 텐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시장이고요. 전체 S&P 500은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비자고요. 파란색이 마스터카드입니다. 결제 1, 2등 하는 비자와 마스터 주가를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아실 수 있는데 3분기 들어서 같이 잘 올라가다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딱 3분기죠. 그동안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자랑 마스터는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회복이 더 지연된다는 그 실망감, 우려 때문에 무려 고점 대비 지금 12%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비자가 10에서 15% 빠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워낙 우량한 주식이어가지고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꾸준히 우상향해온 주식이거든요. 부침 없이. 근데 지금 10%, 12% 일단 많이 빠진 건 좀 기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배당률도 뭐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배당주니 하실 수 있는데 배당을 정말 꾸준히 매년 늘려옵니다. 근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올라서 지금 배당률이 낮아 보이는 거지만 최근 5년 정도 평균을 봐도 한 0.6% 정도에서 움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배당률이 평균 수준이 된 거죠. 원래는 그거보다 배당률이 더 적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더 배당률이 낮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올라가기 유리하잖아요. 마침 이번에 나름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여행 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9월 22일 날요. 아직 당장 반려된 건 아닌데요. 백신 접종하면 이제 어떤 국가의 사람이든 누구든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여태까지 이걸 제한했었거든요. 이제 국가별로도 제한을 걸고 이랬는데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별로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백신 접종 완료, 음성 판정, 증거 가져오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게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1월 초 발효 예정이라는 건데도 주가라는 게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염없이 내려가던 숙박 관련 대표 주식인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도 포함입니다. 익스피디아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비교적 무거웠던 항공주들도 슬슬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 제일 무거운, 제일 보수적인 크루즈 주식도 이제 슬슬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묶여있는 여행 ETF도 최근에 이 소식으로 이제 기대감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여행, 항공, 숙박 이런 것들, 크루즈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리오프닝 주들인데 제가 봤을 땐 비자가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거든요. 왜냐하면 비자는 결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출장 다니고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카드를 많이 써야 돈을 버는 회사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카드를 쓰면 그 수수료로 돈을 버는 회사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비싸면 좀 들어가기 그럴 텐데 고점 대비 하락을 해서 매력적이라서 제가 가져온 거고, 배당률도 여기 보시면은 비자가 워낙 주가가 잘 오르는 주식이었어가지고 배당률이 0.5에서 0.7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이시죠? 배당률 범위 차트입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마침 좀 주가 조정으로 배당률이 평균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평균보다 배당률이 높아지면 훨씬 더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어쨌든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해소 기대, 국가 간 결제 회복 수혜 기대, 확실히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꿈틀꿈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게다가 단기 관점도 아니고 중장기로 들고 가도 문제가 없는 주식이니까 지금 심지어 실적은 크게 나빠진 게 없거든요. 근데도 우려 때문에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비자를 넣어놨고요. 배당률이 낮아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초우량주 후보 2는 엑슨모빌입니다.
에너지 대장이죠.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얘기를 잘 안 했을 텐데 마침 최고점에서 15%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배당률도 평균 6.1%보다 높은 배당률 6.3%. 나쁘지 않죠. 근데 경기 민감 주식이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국의 경기 민감주와 다르게 엑소모빌 같은 주식은 정말 하락해도 배당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장기로도 한번 들고 가볼 수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경기 민감주는 장기 투자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동안 3분기 동안은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코로나 다시 막 올라갔었고, 그리고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영 해소가 안 됐었는데 이제 슬슬 4, 4분기라고 하죠. 10월, 11월, 12월 갈 동안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분위기여서 코로나도 정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 공급망 이슈, 인플레 이슈도 좀 완화되고 있어서 경기 민감주들, 그중에서 대장주인 엑슨모빌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비교적 극단적으로 위험한 경기 민감주보다는. 그래서 여러 복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배당도 받쳐주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는 엑슨모빌을 후보 2로 골라봤습니다. 역시 배당률 차트인데요. 배당률로 봤을 때도 이게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4%에서 6% 정도에 움직이던 주식이었습니다. 배당률이요. 근데 지금 6.3이면 배당률로도 정말 나쁘지 않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들어있습니다. 엑슨모빌 대표 에너지 기업이고요. 고점 대비 15% 빠져있고 배당률 나쁘지 않고, 그리고 4, 4분기 즉 연말 갈수록 경기 회복이 또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여기다가 1, 2, 3번에 해당한다고 표시해놨습니다. 비자도 1, 2, 3번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렇게 싸게 주축할 수 있는가, 배당률이 매력적인가, 호재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해당되면 해당되는 숫자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번 보시면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블랙락이라고 하는, 아마 ETF 투자하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텐데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ETF 시장이 커지면 돈 버는 회사고, 우리가 주식, ETF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할수록 돈 버는 대표적인 금융회사인데, 이 블랙락과 JP모건, 우리나라 치면 은행 1등이죠. 금융회사 1등 회사들도 엑소모빌과 같은 이유로 이제 경기 회복되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괜찮은 분위기를 탈 것 같은데, 이제 여기 표에 넣어놓은 이유는 조금 고점 대비 빠져있고 7%, 11% 빠져있고, 그리고 배당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2%대인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엑소모빌처럼 향후 4, 4분기 경기 회복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제 욕심에는 저는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걸 좋아해서 더 빠지던가, 아니면 블랙락처럼 10% 이상 빠져있던가, 그러면서 배당률도 좀 더 높아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 재는 건 어려우니까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후보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표에는 넣어놨습니다. 블랙락도 보시면 파란색이 시장인데,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작게 올라가는 반면에 블랙락은 먼저 올해 초에 금리 인상, 경기 회복 기대감 올랐다가 최근에 또 헝다 그룹, 부동산 재벌 그룹 파산 이슈 이런 거 있잖아요. 파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경기 민감주는 이런 거에 급락합니다. 게다가 이런 회사가 이제 금융회사다 보니까 중국에도 투자를 많이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려가 있을지 모르니까 금융회사들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금융회사 투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차라리 그러면 JP모건 이런 거보다 는 ETF 시장이 커지면 꾸준히 돈 버는 블랙락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현재는 고점 대비 11% 하락, 배당률은 평균은 2.5인데 1.9, 조금 배당이 아쉽습니다. 세모. 그리고 중장기로는 ETF 시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워낙 잘 대응하고 있는 1등 기업이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빠지면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 이상 하락한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배당률이 좀 아쉽다. 최근 3년 배당을 성장시킨 게 12% 연평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장 여력이 있다는 거고요. 두 자릿수 이상 배당을 꾸준히 성장시켜온 기업들은 돈도 잘 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당 성장률만 봐도 그 기업의 성장 속도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성장주라고 봐도 될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 배당률이 좀 아쉽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배당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통 블랙락은 2에서 3% 사이에 움직이는데 지금 보시면 2%도 채 안 됩니다. 좀 배당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개념으로 본다면 투자할 수 있는데 배당주 개념으로 본다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후보 3 스타벅스입니다. 이제 보시면 파란색 시장은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데 스타벅스 역시 3분기 좀 부진한 걸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3분기 7월에서 9월 사이에 뭔가 우려가 껴서 좀 부진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4, 4분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10월, 12월은 오히려 시장보다 한번 초과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주식이고, 못해도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이니까 나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건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고점 대비 11% 빠졌고요. 왜 빠졌는가? 역시 뭐 코로나 회복이 지연되는 것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스타벅스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뭐 정확히는 경쟁사가 아닌데 KFC나 이런 외식업의 대표 주자인 염차이나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도 돼 있는데요. 이쪽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쪽에서 매출이 타격이 엄청 크다. 8월 코로나 정점을 찍으면서 이때 매출이 뭐 완전히 5-60%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걸 발표하면서 같이 스타벅스도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왜냐면 스타벅스도 중국에 매장이 많잖아요. 중국이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스타벅스도 같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코로나 정점 찍고 내려온다, 또 경기 회복된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여야 스타벅스도 한 잔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 4분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적어놨어요. 코로나 해소 기대. 배당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보시면 스타벅스도 주가는 고점 대비 11% 빠졌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배당 관점으로는 워낙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6%면 조금 아쉽죠. 근데 평균이 한 1.8 정도 됩니다. 베스트는 평균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 즉 1.8보다 높으면 좋겠는데 요즘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확실하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주가가 큰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째려보다가 더 보수적으로 진입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추가로 이건 후보는 아닌데 표에 넣어놨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나 펩시도 대표적인 리오프닝주인 거 아시죠? 시장보다 오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역시 리오프닝이 지연돼서 사람들 나가가지고 축제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나가야 콜라도 하나 먹고 스포츠 경기 관람하면서 음료도 먹고 하잖아요. 콜라만 먹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가진 다양한 음식료 브랜드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모이고 만나고 외출하고 해야지 소비가 될 텐데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 4분기는 조금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근데 못하더라도 코카콜라는 뭐 정말 망하기 힘든 기업이잖아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주식인데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후보로 안 넣은 이유는 나쁜 주식이라서가 아니고 고점 대비 6% 하락, 조금 아쉽죠? 애매하죠? 제 기준에서는 뭐 10% 빠져주면 좋은데 좀 아닌 것 같고, 배당률은 3.1%니까 나쁘지 않다. 3% 넘어서 나쁘지 않고, 이제 주가 상승분을 기대했을 때도 지금 괜찮은 구간 아닌가. 배당률 차트를 보더라도 3에서 3.5 사이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평균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약간 평균보다 아쉽습니다. 만약에 소몽님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하시면 좀 더 빠지면 진입하는 게 낫겠죠. 근데 뭐 적립식으로 모은다거나 배당률 3% 이상일 때 사고 싶다 하면은 나쁘지 않은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도 여기 5번에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배당률, 평균 배당률, 이렇게. 만약에 코카콜라가 많이 빠졌으면 제가 여기다가 1, 2, 3번에 다 해당한다고 써놨을 거예요. 싸게 줍줍할 수 있는가, 배당률이 매력적인가, 호재가 있는가. 근데 아쉽게도 코카콜라는 많이 안 빠져서 2번, 3번에만 해당이 되는 걸로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후보 네 번째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 보시면 파란색이 시장인데 시장은 잘 나가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최근 들어서 급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9% 하락, 존슨앤존슨이 10% 이상 하락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죠. 진짜 망하기 정말 어려운 제약 1등, 생필품도 잘 파는 우량한, 초우량한 회사죠. 근데 그런 회사가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도 모아가도 정말 끄떡없는 주식으로 손꼽는 주식인데, 고점 대비 9% 하락, 배당률도 2.5%, 평균이 2.6인데 이게 평균보다 높아지면 진짜 매력적인 구간이죠. 실적엔 이상은 없고,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든이 약가 인하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 이슈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엮어서 화이자도 후보 5로 올렸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부스터샷이라고 하죠. 추가 접종 이런 것들에 완전 수혜를 받아서 실제로 실적이 대폭 상향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자가 실적이 정체되는 주식이었거든요. 보통 제약주들이 성장세가 매우 약해요. 뭐 너무 덩치가 커서 5에서 10% 성장하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화이자가 이번에도 코로나 부스터샷 덕분에 뭐 두 자릿수 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까지 할 정도로 이제 코로나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주식인데, 주가가 막 올해 요동친 거 보이시죠? 이제 막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올해 50%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역시 같은 약가 인하 이런 정책 이슈로 인해서 우려로 인해서 좀 빠졌는데 15% 정도 빠졌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그래도 향후에 이게 뭐 결국은 이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이런 것들이 실적에 잡힐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령 아니더라도 배당이 받쳐주기 때문에 안전마진은 있다. 배당 3.5% 정도 되고요. 더 빠지면 더 땡큐가 되겠죠. 배당률 제가 예전에 4% 넘을 때 많이 샀던 주식인데, 물론 저도 지금 사실 팔아서 없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배당률 4% 넘어갈 때 평균보다 높을 때 싸게 잘 줍줍해가지고 좀 오르면 팔기도 하고 그랬던 주식인데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래서 원래 실적이 정체 저성장 주식이었는데 향후에 코로나 덕분에 참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증가 가속화하는 주식이 돼버렸다. 그거 아니더라도 워낙 우량한 주식이니까요. 보시면 배당률 차트인데 배당률이 4에서 3 사이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5년 동안. 자, 일단 그래서 지금 마침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배당률이 평균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배당률 평균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근 3년 배당 성장은 연평균 6%. 딱 배당 성장률만 봐도 감이 오시죠? 이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실제로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가 한 자릿수였어요. 이렇게 천천히 한 뭐 5에서 10%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았죠. 이제 천천히 성장하는 우량 성장주입니다. 대부분의 배당 성장주들이 이래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게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화이자 넣어놨고요. 존슨앤존슨 넣어놨습니다. 화이자 많이 빠져있고 배당률 매력적이고 향후에 코로나 수혜는 실적에 반영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3번도 해당. 그래서 1, 2, 3 적어놨어요. 이렇게 1, 2, 3번을 통과하면 후보군에 올라가는 겁니다. 존슨앤존슨도 조금 아쉽지만 10% 정도 빠졌다고 보고 배당률도 나쁘지 않고 화이자와 같은 이유로 호재가 있다고 봐서 1, 2, 3번 합격. 그래서 후보군에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후보군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표에는 들어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월배당주죠. 따박따박 배당주는 월배당 리츠. 부동산 사서 임대 놔서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배당으로 따박따박 주는 전세계 1등 리츠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최근에 뭐 헝다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우려를 받았습니다. 부동산하고 엮여 있다고 보니까 덩달아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사실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경기에 크게 영향 안 받는 일명 방어주입니다. 따박따박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방어주 성격이잖아요. 약간 건물주 같은 느낌인데 이제 고점 대비 7%. 저는 이게 한 10% 이상 하락할 때마다 이제 줍줍 하는데, 더 쉽게 보는 방법은 이 배당률을 보는 겁니다. 배당률. 제가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라고 배당률 4% 넘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리오프닝 관련해서 나쁠 게 없고, 최근 들어서도 계속 배당을 또 늘리고 있고 임대료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수백 개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평균적으로 배당률은 한 요 정도 4에서 5 사이 움직이는데, 정말 역대급 위기 때나 5% 가는 거고, 보통은 4% 중반 정도면 되게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생각해서 4% 이상 올라갔을 때는 줍줍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더 오면 땡큐라고 보셔도. 그래서 여기 리얼티 인컴도 2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좋은데 지금 좀 덜 떨어져서 아쉽다 이런 거고요.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회사는 참고로 전 세계 대표 쇼핑몰 리츠인데 리오프닝 완전 수혜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쇼핑 이제 여행 다니면서 막 우리 면세점 들러서 쇼핑도 하고 어디 해외여행 간 김에 쇼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올해 먼저 많이 오르고 지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후보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배당률이 나쁘진 않고 리오프닝 수혜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번에는 넣어놨습니다. 3번 정도. 1, 2, 3번 중에서 3번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놨고요. 또 아마 배당주나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로키드 마틴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전 세계 국방, 군수 관련 기업으로는 1등인데 뭐 거의 주식회사 미국하고 거의 똑같이 간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최근에 주가가 영 부진해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굳이 이유를 꼽자면 실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급 재정 지출, 뭐 인프라 부양책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돈 풀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국방 예산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은 줄인다. 지금 안 그래도 막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초호황을 누렸던 국방 이런 건 줄인다. 오히려 여태까지는 꾸준히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 국방, 군수 기업들은 결국 미국에서 예산 주는 걸로 먹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큰 부분은 물론 민간 사업도 하겠지만, 근데 국방 예산을 줄인다는 우려 때문에 아프간 철군까지 하고 이거 그럼 어디다가 무기 팔아먹나, 이거 어떻게 하나, 정부가 우리의 고객인데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리스크가 있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또 주주 친화 정책 보면은 배당 끄떡없다. 7%대 증액. 실제로 로키드 마틴은 5에서 10% 정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딱 배당 성장주죠.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성장은 어려워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죠. 길게 봤을 때. 근데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단기 호재는 없어요. 근데 싸게
좋은 주식을 매력적인 배당 구간에서 줍줍하고 싶다고 하면은 몇 안 되는 지금 완전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배당주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로키드 마틴은 배당률 차트인데 2에서 3 사이에 움직이는데 지금 딱 마침 3, 3, 3, 3 몇 안 되는 3%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키드 마틴을 사면은 배당률 3%,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되는 기회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다. 배당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기 6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고점에서 14% 빠져있고 배당률도 매력적이고, 그래서 1, 2번엔 해당되죠. 싸게 주줍할 수 있는가? 배당률이 매력적인가? 근데 호재는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껴있는 상황이죠. 소목님,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악재가 껴있을 때 우려에 남들이 관심 없이 살래요 하면은 6번이 베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에는 안 맞아서 후보에는 못 올랐다는 점.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해놓은 거 보이시죠? 1번 엑손모빌, 2번 화이자, 3번 존슨앤존슨, 4번 스타벅스, 5번 비자, 이렇게 오늘 골라낸 초우량 배당 성장주 이렇게 탑5 골라봤습니다.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제 중장기 모아가는 계좌, 되도록 모아가는 계좌에 안정, 성장, 배당 성장, 성장, 유망 성장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 배당 성장을 다룬 겁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막 고속 성장주, 유망주에 비해서 성장 속도는 당연히 낮죠. 워낙 우량하고 올드한 기업이니까. 근데 역시 스트레스 덜 받는 안정적인 그리고 방어주 역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확실히 좀 덜 떨어지거나 방어를 잘해주는 역할, 혹은 저한테 현금을 따박따박 주는 현금 흐르몬 역할을 해주는 주식들로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